干前に今回低温さんとご同行なさっているご婦人いらしてます。著作もご出版なさってまして、ちょっと簡単に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な。皆さん、今日は貴重な機会なんですけども、さらに今日貴重なのは今回天皇さん奥様のご婦人のオ・ヘソンさんも先ほど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ので、改めて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オ・ヘソンさんです。オ・ヘソンさん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方かっていうのは後でもご紹介しますけども、実は私もちょっとお二人の経緯ちょっと私もどのようにお二人を知り合ったかっていうのでちょっとご紹介したんですけど、実は私は2016年に韓国の明治大学っていうところで北朝鮮学科がありまして、一応日本人としては初めて北朝鮮学で博士号を取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の学位授与式がちょうど夏の2016年の8月にありまして、その時にちょっと韓国のホテルでちょうどお二人が亡命してきたっていうすごい衝撃的なそのシーンは実は韓国のホテルで見て、まさかこのようにお二人とこのような場を設ける日がいつか来るとは思わなかったので、今はすごく自分としても夢心地です。でその時に印象的だったのは今までの高官としては脱北者の中で一番の高官だ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帝王さんの紹介というよりも実は奥さんの方が実はすごくエリート層でっていうところが全面的に出てたので、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と思って、でこの女性の方っていつかこのように会えてもいつか会えるかなとは思ってたんです。このように来る日が今日実は夢心地で嬉しいです。で、今日は特別に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オ・ヘソンさんが書いたご存知の方いると思いますけど、ロンドンから平壌女性っていう本を2023年に出版されています。今日は先着3名の方に、これ韓国ウォンで1万8000ウォン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円高のこともありまして2000円で、オ・ヘソンさんの直筆のサインとかを入れて販売いたします。先着3名、日本で韓国の本って実は結構買うの大変なので、これをいい機会と思ってすみません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オ・ヘソンさん、あんまり한마디. はい、一言オ・ヘソンさんからお願いします。네. 안녕하세요. konnichiwa.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韓国に来て9年が過ぎました。 네. 그동안 그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대학도 석사과정도 다녀보고 그리고 또 베이커리 그 학원도 다녀보고 자격증도 다 따보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나마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で9年という定着の中で自分は大学院の修士課程に通ってみたり、パンの学校、専門学校通ったり、いろいろ資格を取ってみたりしたんですけど、やはり自分が一番何ができるかなって考えた時に北朝鮮の実態、北朝鮮の人権重要なところを皆さんにお知らせすることかなと思っています。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북한에서 지냈던 그런 기억들을 다 다듬어서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낸 한 1년간의 생활까지 북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북한 유성으로서 살아오면서 고민이 되었던, 그리고 제가 왜 탈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담은 이 책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앞으로도 일본어로도 번역해서 출간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판하고 영문판은 아마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この本では自分の小さい時から始まって韓国に来てからの生活について触れています。今後日本語
の翻訳版も出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し、すでに韓国語版もあるし、アメリカの方でも英語版で出ています。もし機会があったらぜひ手に取って読んでいただけたら幸いです。ということで皆さん3冊先着3名ですけれども、後ほど後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本日の帝王さんのお話の中で、公用費でその記録映画に関するお話ありました。実はこの狭い会場の中にその映画を世界に浪出させたその張本人、が来ておりますので、ちょっとお話を伺います。一人は毎日新聞の米村さん、あと最近公用費という新書を上司されましたゴミおじさん、お二方来ておりますので、それぞれ、その近所からすれば殺すべき大だけにの筆頭かもしれません。ちょっと簡単に、質問とあるいはご意見と兼ねて、まず米村さんからお話を伺います。 제가 보정을 할게요. 이 회장에 실은 고용계에 대해서 일본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 2명 계세요. 바로 한 명이 마이니치 신문의 연예무라 기자. 고용기 기록 영화 있지요. 그걸 웹에 노출시킨 장본인이. 그 연예무라 기자. 정근자 전현이. 네. 또 한 명 성경신문 거기 기자. 거기 기자님. 그 고용계에 대해서 일본에서 가장 아는 분이세요. 또 책도 최근에 다시. 그 김연남에 대해서도 책을 낸 기자입니다. 고미오지 선수 아홉 기자.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何をいきなり振られてもね、何言うんだと思われる。じゃあちょっとおいおいね、話していただきます。でね、質問たくさん寄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ね、私のちょっとね、処理能力超えてましてね、どうせしたのか、まず時事的なところを取り求めて、最近の그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이 있지요. 김정은이 중국 가겠다 그러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했던 북한의 그 수행된 병사들 표창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김정은의 앞으로의 외교 정책 셈법이 이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今の質問日本語お答えいただかなくて何聞いてるかすぐ分かるようになってます。 김씨일가의 지금까지 이 외교 문제와 이런 거 보면 대단히 김씨일가가 저는 운이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ちょっと私の方でお聞きしたのは最近その金正恩がこの間仲が悪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見込まれている中国パレード行くよということを発表してるし、またそのウクライナの戦争で犠牲になった兵士たちの表彰をやってたりすると、ここしばらくの動きで北朝鮮の外交の組み立てに何か戦略的な変化があったと思うかということを今お聞きしました。 그 최근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 제일 코너에 몰고 힘든 때가 바로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랬습니다. でこの数年代で一番北朝鮮苦しかったのが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に襲われてた当時、あの時期が一番苦しかった。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 백신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은 이 코로나를 백신을 통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북한을 철저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러다 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고립에 빠져서 코너에까지 갔었습니다. 世界はワクチンを接種してコロナを克服していきましたけれども、北朝鮮はもう一切それと違って、外から一切遮断して、で北朝鮮の人たち自身もその免疫の力で乗り越えるってことができた、そのせいでだいぶ大きな死にも出た、被害も出た、それも何とか克服してきた。 그런데 갑자기 예견치 않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저렇게 큰 혜택을 볼 줄은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ところが幸いなことにウクライナで戦争が起きて、そのウクライナの戦争によって北朝鮮がこれほどの恩恵を受け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当初は誰も予想していなかった。 유엔 제재가 하노이 회담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하다가 또 코로나가 겹치고 그래서 대단히 북한이 못 버틸 거다 하는 상간에 코로나 전쟁이 터지고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라는 큰 강국이 북한을 찾아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김정은한테 손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年トランプとのハノイの会談が決裂して北朝鮮に対する制裁圧力が高まってそこに泣きっ面に蜂でコロナまで襲ってもし答えられるんだろうどうなんだろうかという矢先にウクライナで戦争が起きてなんと北朝鮮の歴史で初めて強国ロシアが自ら北朝鮮の方にやってきて助けてくれと手を差し出してきたと。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에서 러시아라는 큰 한계 그 상임 이사국 러시아를 북한 쪽으로 끌어당겼고 결국은 이 대북 제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このウクライナの戦争によって国連制裁に大きな穴が開いたロシアがそこから抜けたわけですからそれによってその制裁を突破するという北朝鮮に道が開けました。 그래서 지금까지 요 러시아에 북한군이 가면서 북한은 재정적으로 또 군사 기술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대단히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で北朝鮮兵士の派遣を通じて、外貨もそうですし軍事技術もそうです大変大きなものを得ました。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변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でここで突然また新たな変数が発生したと。 엘라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이제 만나고 그 회담 뒤끝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설득해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주면 푸틴이 오케이 전쟁 끝내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올해 12월 전후로 돈바스를 다 우크라이나에 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アラスカでプーチンと会談したトランプがゼレンスキーに対してそのドンバスをもう投げ出すとそうすればそのプーチンはもう戦争を終えるんだとでトランプの方はこの11月までに戦争を終えられるんだというような見通しを口にするようになった。 이제부터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서 북한군이 다시 다 북한으로 돌아왔을 다음에 어디서 돈을 벌어들이고 어디서 군사기술을 받아들여서 북한에 계속 숨통을 이어나갈 거냐 이 눈을 지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でじゃあウクライナの戦争が終わったら金正恩は次どうするんだとそのウクライナから帰ってきた兵士たち次どこを送ってどこから金と軍事的な技術支援を得るんだというので金正恩が周りに目をこう向け始めたわけです。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의 활용도가 낮아지면 김정은은 다시 중국으로 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でウクライナの戦争が終わってロシアの重要度が下がれば今度は中国に向き合わざるを得ない金正恩として。 북한은 지금까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北朝鮮の中国に対する貿易依存度が 90% を超えると。 현 시점에서 이제는 다음 수를 내다보는데 다음 수를 내다보기 위해서 김정은은 이제는 점차 시진핑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それで、金正恩としては習近平の方に目を向き直して改めてその中国との関係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時期になっている。 이런 찰나에 중국은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트럼프의 반중국 압박이 거세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미 이런 연대를 빨리 형성해서 트럼프의 반중국 압박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진영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시진핑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一方で中国の習近平としてはそのトランプによる中国に対する圧力
包囲網制裁、これの圧をどうかわ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課題があるわけです。そこにちょうどうまい具合に9月3日のその対日戦勝記念日が発生すると。でいかに反米の体制を構築していくのか、中国、ロシア、北朝鮮と引き込んで、それがこの習近平の意図するところになっている。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북한군 지휘관들과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で少し前に皆さんも報道でご覧に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ウクライナの戦争に参加した北朝鮮兵士たち、その将軍たちに対するその表彰式っていうのを北朝鮮でやってます。 그 훈장 수여식에서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은 승리적으로 결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その勲章を授与する側で金正恩が何を言ったかというと、ウクライナにおける戦争は勝利のうちに収束したと。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돈바스에서 싸움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나머지 돈바스 지역을 부친한 데 주느냐, 아니면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군사적으로 공격하느냐라는 문제가 올해 말 중으로 결정될 겁니다. 이제. で今後今年中にはその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がドンバスをロシアに明け渡してその戦争を終えるのか、いやあくまでそこで粘って戦い続けるのかっていうその決定が年内には定まるだろうと。 근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러시아나 북한 중에 어느 한 곳이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가서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당했다 해서 북한군이 거기 가서 싸우는 거는 법적으로 맞았는데,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밀고 들어간 지역인데 여기에 북한군이 또 가서 계속 싸워준다는 것은 실제로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でそのロシアと北朝鮮の同盟の中身を見ますと、一方が侵略された、あるいは攻撃された時にはもう一方がその戦うん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それでもともとそのロシア地域だったところをウクライナが攻撃して、それに対して北朝鮮が派遣されて戦った、これはまあ同盟に合致しているわけですね。ところがドンバスは、ウクライナ地域です。そこの戦闘にまで北朝鮮兵士を送り込んで乗り出すのか乗り出さないのかっていうと、これはその同盟の規定しているところをどう解釈するかということ大変大きな分かれ目になります。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고민거리가 여기 있고, 그 다음 김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의 요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는 걸 보고 시진핑이가 푸틴이 북한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중국도 푸틴처럼 북한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시진핑이 가지게 됐습니다. そこに金正恩の悩み一つありますし、もう一つは習近平の目からすると、プーチンはこのように北朝鮮を活用するんだなと、これはその中国としても今後金正恩の活用の仕方があるな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럼 시진핑이 지금 모든 생각은 어디냐? 타이완에 가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今習近平の頭は台湾にあるわけで、台湾を攻略するときに北朝鮮をどう使うのか。 중국의 청적 목적은 타이완에서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때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일본이나 한반도에서부터 떠나서 타이완에 와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것이 지금 중국의 군사 전략입니다. 中国が台湾で軍事行動を起こすときに、米軍が在日米軍あるいは在韓米軍が動きを取れないように、台湾の方に米軍が動きを取れないようにどのような手を凝らすかということ。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은 시진핑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중국과 거래할 때 내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다, 푸틴이 요구할 때 내가 도와줘서 푸틴을 도와줘서 결국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낸 걸 시진핑이 보았으니 앞으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더 큰 걸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恩は当然その習近平の胸の内を分かっているわけで、
ロシアとの関係で北朝鮮のその価値が大幅に上がったように、今後中国とのやり取りにおいても北朝鮮の値段を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るな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향후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3자 간에 서로 주고 또 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연대 관계가 향후 더 활발해질 것이고, 이 공간에서 김정은은 최대한 자기 실리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북한이 중국과 주고받고 또 북한이 러시아와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이것이 결국은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비례적으로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今後その北東アジアではこの北朝鮮、中国、ロシアの間でお互いにこの利益をやり取りする、これが活発になってその空間が広がっていくと、それと反比例するように日本やアメリカにとっては北朝鮮とやり取りできるその空間というのがどんどん狭くなっていくだろうと。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올라가서 북한과 남북 대화도 하고 평화 체제 구축에 하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고립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과의 대화에도 나오고 남북 대화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잘 활용하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북한의 대화에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힘들어야 일본과의 대화에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잘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북일 협상도 지금 열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고, 트럼프도 계속 김정은하고 대화하자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빨리 북한에 필요한 걸 얻겠느냐, 이런 이해관계 타산에 더 김정은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今イ・ジェミョンが韓国の大統領になって、北朝鮮に盛んにその平和攻勢をかけて選ぶ行為してますけれども、北朝鮮にとっては韓国を相手にするより中国、ロシアから得るものがはるかに大きいわけですから、韓国と相手にする必要はないと。で日本も拉致問題を抱えて北朝鮮と話をしたいということなわけでありますが、北朝鮮が苦しい状況だからこそ日本と話そう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必ずしも今そういう状況ではない。でアメリカもトランプが盛んにノックしてますけれども、金正恩と話したいんだと。それも金正恩からすれば中国、ロシアとの関係でどれだけのものを得られるだろうか、必要なものを得られ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が優先なので、アメリカとにそれほど触手は動かないだろうと。자, 다음 질문. すみません、ちょっとね、私頭こうしてますんでね、ぜひ質問する子、俺の質問有意義なはずだっていう方、今手を挙げて、この場でね、はい、どうぞ。よろしいですか。はい、北岡と申します。今日は実りあるお話をいただき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一つ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北朝鮮が韓国との統一方針というのを転換しています。でこれ、実際私は朝鮮総連の関係の方々とか在日コリアンの方々と話していると、統一を放棄し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の衝撃がものすごく大きいんですね。2つの国家それぞれに行こうという、それに対してヨンホさんのそれを聞いた時の考えですとか、あと北の国内の人たちがこれまで一応統一というものを目指していたものをもう統一なんかしませんよっていう大転換を行ったわけですよね。これに対してどのように捉えているのか、それについてお伺いしたいです。僕に韓国語なされるわけです。で韓国語ご準備的に。간략히 한국도 야 어렵구나. 아니 그 통일을 반증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북한은 큰 정파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 주위에 있는 조선 정병 관계자 제일 조선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력은 치지 못하지만 조선 전력은 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했다가 통일을 포기하는 조선 전력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런 말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태영호 선생님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큰 정파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또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북한의 인민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싶습니다. 좀 잘 못해서 미안하지만 좀 대답을 지금 감사합니다. 이 김정은이가 예.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라고 선포한 이후에 최근에 북한의 이 움직임을 보면 지난 시기와는 대단히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지난 시기 김일성과 김정일 때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내놓으면 뭐 이렇게 하자. 뭐 김일성 때는 남북 연방제를 하자. 김일성이 뭐 이렇게 뭐 또 내놨고 김정일 때도 뭐 어떻게 하자라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걸 받아먹느냐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가만있고 북한의 다른 간부들이 나서서 아 이번에 훌륭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지지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사설 해가지고 뭐 김일성 동지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이래서 좋다고 쫙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학술 토론에서 학자들이 정말 좋다고 막 이렇게 돼서 지지하는 연쇄 공정이 계속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인민들도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로는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는데 북한 간부들이 아 두 개 국가는 정말 좋습니다라고 연이어 대받아서 넘기는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 노동신문도 사설이나 논설이나 논평을 통해서 적대적 국가론을 지지하는 글이 아직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나오고 있느냐? 김정은이가 말하고 김여정이가 아 이제는 국가관계다라고 김여정만 떠들고 밑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지금까지처럼 두 개 국가는 옳습니다라고 밑에 사람들도 떠들고 노동신문도 사설과 논설을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느냐? 김정은도 이걸 내놓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한국을 향해서는 떠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지 못하는 것은 김정은도 이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심리적 반발이 있다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이러지 않았으면 북한 노동신문에 나올 것입니다. 이하면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제는 우리는 국가제일주의로 갑시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국가제일주의로 가자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노동신문에서 국가제일주의에 관련한 지지글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갑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지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지금 북한이 이걸 계속 더 높이 들겠느냐 말겠느냐라는 걸 대단히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오직 김정은과 김여정만 한국을 향해서 지금 이것도 들고 있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은 대단히 반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조청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조청년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왜? 조청년이 들어가면 이제 그 회의장이나 뭐 여기에 구호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렇게 구호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조청년이 왜 조청년은 존재하느냐? 남과 북을 앞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청년이 존재하는데 아니 북한이 두 개 국가로 이제는 갈라지자 이렇게 하면 조청년이 이 두 개 국가로 존재한 이 상황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견지에서는 아 이제는 두 개 국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조청년도 이제 두 개 국가로 가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이론적 정립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듣은 바에는 아직까지 조청년의 이론적 정립을 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했지 왜 두 개 국가로 가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かつてキニスの時代であれば大きなテーゼを何かその国のトップが打ち出したらそれを礼賛する称えるような論評とか論説とかを出してサポートするわけですね。キニスの時代であれば高麗民主連邦共和国案なんていうことをキニスが打ち出すと素晴らしいものですと、まさに時代における価値点ですというようなことを宣伝して盛り上げるわけですと、今回の金正恩ももう統一はなし、もう敵対二国家論で、これに関してこれを支持するような、それを解説するような論説とかそういう一切出してないんですね。ただ金正恩とヨジョンだけが騒いで韓国に来てパンキャンケン言ってるだけ。なんでそうなんだろうと見るところ、セヨンさん見るところ、金正恩自身もこれに対する北朝鮮人民の反発がすごく強いということを感じてるんじゃないか。だからこれを今後も引き続き推し進めるのかどうしようかということを今押し上がってる状況じゃないのか。でその日本の朝鮮総理にとってもそれこそ南北統一のためにで、これが自分たちの霊存で通りで存在意義で掲げてきたわけですよね。ところがいきなりこんな金正恩がもう敵対二国家では統一なんてないんだって言ったら、じゃあ朝鮮総連がそれを受けて今それをどのように理解しどのように正当化するのかっていうその理論的整理、これまだ全然されてないし、本国からそういうものが降りてきてないと私が聞く限り現在までとそういう動きはないんだと聞いて。金正恩氏がシャルプタというのね、すみません、日本語で質問させてください。私は在日韓国人でして、先日の大統領選挙ではキム・ウンさんに投票している立場の人間なんですけれども、今のですね、ご質問と少し関連するんですけれども、イ・ジェミョン政権、民間団体のその北との交流っていうのをですね、全面開放します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たり、ご説明があった通り平和公正で交流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スタンスをすごく取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一方でキム・ヨジョンであったり、キム・ジョンであったりっていうのはもうボロカスといいますか敵対二国家論の立場に立っているという立場で、ここすごく不一致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イ・ジェミョンさんが何考えてるかは全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民間交流で物資を送りますとかお金を送りますとかっていうことを多分解禁しましょう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そこで集まったものあるいは準備されたものって結局どうなるんですかね。送ろうとしても受け取るんですかね。北側では受け取らないのか。今のご質問きっかけにね、これペーパーでいただいている質問の中でもイ・ジェミョンの対北政策とかそれどう思うんだっていうものがねありますので、ちょっとまとまった形でお聞きさせていただきます。이분이 제일 격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에서는 김문수의 투표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자꾸 그 북한의 병화 공세에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공식으로 뭘 생각하는지, 그 이재명의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과거 그 일본에서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 눈으로 볼 때 소위 한국의 보수 정권, 그 북한의 인권 언급하고 막 그리고 뭐 그렇고 반면에 한국의 소위 좌파 내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은 좀 회피하고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걸 결의하게 되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이분법이랄까요? 진보 좌파 보수 진보 이분법을 넘어서 좀 더 유효적인 한국이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또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큰 선에서 보면 유화 정책을 이제 북한에 쓰겠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랑 이런 하는 사람들 뭔가 하면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통일을 하지 않고 두 개의 국가라고 하니 우리가 남한이 불편하게 통일을 하자라는 통일이란 말을 남한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통일부도 앞으로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대단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今イ・ジェミョンが北朝鮮に対して融和策展開してますけど、私はそれに対して大変なその疑念を抱いていると。で、その天津さん今その統一部長官というものが今その北朝鮮はもう統一しないんだと、2つの敵対国家の間柄なんてわざわざ言ってるんだから、そこで統一なんて韓国のから言わないで、統一部の名称も今後変えましょうなんてことまで言ってると。でこれに対してなぜ私が否定的に見てるのかという部分をこれからお話しします。 그러니까 이게 왜 나쁜가 하면, 자,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때는 통일하자, 우리는 한민 하나다, 계속 통일을 외칠 때는 진보좌파에서 통일 뭐 통일 본민족 대회 뭐 하다가 북한이 통일 안 하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내려오니 또 그걸 받아먹어서 통일이란 말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통일 문제, 남북관계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로. 그거만 이야기합시다. その金日成、金正日が我々同じ民族南北統一しようと盛んに言ってる時は、韓国のいわゆる新法という人たちも私たち統一しましょうとちゃん騒いでおったわけですね。ところが金正恩がもうなしですって、敵対二国間ですってなったら、もうやめましょうって、その韓国の新聞がそれに調子合わせてね、そういうことを言うと。でこれを見ると、その統一の主導権が北朝鮮がその統一の主導権を握ることになる。私はそれはダメだと思う。 두 번째로서는 북한이 통일하지 맙시다, 두 개 국가로 갈라집시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헌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구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조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평화 통일 정책. 그러면 통일을 북한이 하지 말자 해서 우리도 통일을 없애면 헌법 4조와 3조를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 민주당 내에서 인종석과 같은 이런 큰 중견 정치들이 헌법 3조와 4조는 수정해야 된다는 걸 벌써 공공연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その北朝鮮の二国家論を受け入れるとなると、で韓国も憲法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3条4条でその自由民主秩序によるその平和的な統一ということを謳っ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それも削除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が、驚いたことにイ・ジョンソクというような中堅の大物政治家がすでに3条4条変え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公然と口にしています。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인도적 문제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대화 상대, 협상 파트너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헌법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 단체입니다. 네. 朝鮮半島の平和を増進するために北朝鮮は韓国にとってその対話の相手方であるけれども、一方で憲法の規定においては北朝鮮というのはその朝鮮半島の北半分を不法に占拠している集団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법률적으로 북한은 앞으로 우리 주권을 회복해야 될, 수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今後その北朝鮮地域は韓国の主権を回復すべき対象なんだ。 앞으로 만일 북한에서 그 어떤 급변 사태나 유사시가 생길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필요하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사람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정리해버리면 중국이 들어와도 우리는 중국에다 대고 나가세요, 이건 우리 영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됩니다. 今の韓国の憲法体制の下では、万一その近い将来に北朝鮮で急変時代が起きた、有事になったという場合に、その北朝鮮の人々が求めるのであれば、
韓国が、実力を投影してその秩序を安定を図る北朝鮮の人々を助けるということを主権的権利としてできるわけですけれども、二国家結構ですということになれば、もし北朝鮮に何かの事態があった時にそこに中国が入ってこようがロシアが入ってこようがそれに対して韓国が対抗する根拠がないわけです。 그다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남과 북의 관계에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다음 대북 정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次にイ・ジェミョンの対北政策で柱となっているのが内政不干渉の原則です。 그러니까 북한 내정에 한국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 보내는 것도 다 중지하고 북한을 비판하던 대북 방송도 다 지금 중단했고 앞으로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 죽이든 굶이든 수용소를 늘리든 관계없이 남한은 침묵을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다음 대북 정책입니다. ですから北朝鮮にビラを送ることもならんし、北朝鮮向けにラジオ放送で情報を送り届けることも内政干渉であるからやるべきではないし、つまり北朝鮮が自国民を殺そう別にさせようが使用条例を送ろうがそれには韓国は干渉しないんだと、こ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쉽게 이야기하면 두 집이 한 층에서 살고 있는데 옆집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를 두드려 패든 애를 때리든 뭐 폭행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比喩で言えば隣の家で夫っていうのが暴力を振るって自分の女房を叩く息子を叩く子供を叩く悲鳴とか声が聞こえるけれども、いやそれはお隣様の事情だから、ね、他人が関わることじゃないよと言って、門を閉ざして別に警察に連絡することもないしというそういう北朝鮮政策をやろうというのがイ・ジェミョンだと。 그러나 이미 세계는 2차 대전이 끝날 때 전 세계가 다 모여 앉아서 1945년 9월 달에 앞으로 그 어떤 나라든지 그 어떤 주권 국가에서든지 그 나라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폭행하는 것을 옆에 나라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옆에 나라가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주권 침해가 아니라 이건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벌써 2차 대전 끝날 때 다 합의한 원칙입니다. 이거는. すでに世界の第二次大戦後仮にある国で自国民に対する大変な人権侵害が起きているという場合にそれはそれぞれの国の主権に属することになるから干渉すべきではないではなくってそれは普遍的な人権の問題としてこの保護する責任ということを近年言ってますので世界の法というか常識はすでにそう変わってるんだと。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세상은 옆집에서 옆집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애 때리는 걸 보고 옆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침묵을 지켰더니 그 옆집 남자가 문을 열고 복도에 나와서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를 때리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렸다는 게 2차 대전의 결론입니다. マンションで隣り合って住んでる住人の比喩で言えば隣の家でどうも夫っていうのが自分の娘じゃないな妻子供に暴力振るってんだと、お隣のことだからってほっとらかしにしてたらその主人っていうのが出てきて隣の家の門を開けてそこに入って暴力を働いたと、これが第二次大戦の教訓なんだと。 그래서 남이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인권 탄압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번져와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게 보편적인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인데 지금 2025년에 와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하게 되어 있던 통일부 인권보고서 이제 우리 발표 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뭐 주민들 때리든 죽이든 말든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そうした理解が世界人権宣言というのも反映されているわけですけどね。ところがこの2025年にもなってイ・ジェミョンが打ち出したその対北朝鮮政策なるものね、いやもう北朝鮮内で住民を殺そうが何しようが私ども構いませんのでどうぞというそういう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 유린이 김정은 정권과 거기에 복무하고 있는 북한의 많은 권력 시스템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내용은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라는 걸 몰라서 교육이 부족해서 가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도 대단히 많아요. 북한에서. 北朝鮮国内で犯されるその人権侵害というものは実は世界はどのように回ってるんだと、世界における人権理解その保護の程度はどの程度のものだということを北朝鮮の人たちがそもそも知らないっていうそのベースに起因するところも多分にあるんだと。 외부에서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계속 떠들고 비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판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층과 북한 내부가 교육을 받고 달라진 내용도 대단히 많습니다. でそこの世界がその北朝鮮の人権侵害ということを騒いで国連を舞台に報告書が発表されてそれが大々的に騒がれたと、その内容が実は北朝鮮の中にも入っていって北朝鮮の幹部の教育にも反映してそれゆえに北朝鮮の人権状況が実は改善したというところも実のところあるんですと。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딱 한 가지 예만 하나 또 들고 이걸 왜 우리가 북한을 비판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해야 됐다고 목청을 높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정당에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비판이 이걸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一つ実例申し上げたいと時間が限られているので外の世界がその北朝鮮の人権状況を批判するということが実際に北朝鮮の人権状況の改善につながるんだという実例をお伝えして。 북한은 14살이 되면 중학교에 다니던 애들도 모내기 철에는 무조건 농촌에 나가서 모내기에 참가해야 되고 가을거디 수학철에는 또 농촌에 나가서 한 달 동안 가을거디를 도와줍니다. 14살 때부터 북한은 다 나가요 농촌에. 그런데 이것이 북한 교육법 사회주의 교육학에 올라가는 교육법에 14살이 되면 농촌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해야 된다라는 게 법입니다. 법. 北朝鮮ではその14歳になると子供たちはその田植えの季節は農村にその動員されて田植えをすると秋の収穫期にはまたその刈り入れを1ヶ月やるということで14歳以上その北朝鮮の教育法に14歳以上になったらそうした農村支援で労働しなきゃいけないよって明記してあるんです法律に。 왜냐하면 북한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노동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농촌에 나가서 같이 모내기를 해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고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애들 때 벌써 알아야 먼 훗날에도 쌀이 귀하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농촌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해야 된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なぜならばその愛国心というのは労働を通じて培われるんだと。で実際に農場に行って働いてこそその苦しさで実際に米がどうできるのか食料の大切さこういうことも分かるんだと。したがってその14歳以上になったら年に1ヶ月以上そうしたその労働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それはほぼ全国民の共通認識だってそれが非常に大事なことなんだっていう。 그런데 2000년대에 북한과 유럽 나라들이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서방 나라 대사관들이 평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방 나라들이 와보고 대사들이 차를 타고 지방에 나가서 고속도로로 나가보니까 도로 옆에서 14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해 비치는 데서 손으로 막 모내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대사들이 그걸 보고 북한 외무성에 와서 항의합니다. 왜 저렇게 어린애들을 논밭에서 모내기를 시키느냐 이건 국가에 의한 노동의 착취다 중지해라 그리고 어린애들을 저렇게 국가가 동원해서 모내기 시키는 거는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의 위반이다 라고 북한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판을 받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애들 거기서 모내기 시키는 거는 우리 교육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국심을 키우고 식량이 얼마나 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우리는 교육 방법이다. 우리 교육 방법을 서방이 왜 간섭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평양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ところがその2000年以降ヨーロッパの国交ができてそしてその、平壌に駐在する外交官たちが、自動車でバーッと走ってるとその道の脇でその田植えをしてるんですね子供が直射日光を浴びながら素手で14歳の子供たちがその様子を見てもう驚いて北朝鮮に抗議したんだそうです。これはもう児童権利条約にも反する労働搾取なんだとこんなことはさせるべきじゃない。ところがそれに対して北朝鮮はいやこれは我が国の教育なんだと教育方式なんだとこれ実際の農業を通じて食料の大切さが分かるんだと言ったところそういう論争がついたと。그래서 북한이 그 다음에는 유엔에서부터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협약들을 다 가져다가 교육 부문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걸 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북한처럼 국가가 어린 미성년자들을 동원해서 노동에 동원시켜가지고 모내기 시키고 수학을 시킨다는 건 한 나라도 없다는 걸 북한이 알게 됐습니다. そこで北朝鮮の外交官たちもその国連を通じて児童権利条約に関する資料等を入手して研究したわけですけどもそしたら世界の中でこうした未成年者を国家が動員して農作業させるという国が北朝鮮以外にただの1カ国もなかったんです。 그러면 북한에서 14살 때부터 애들을 국가가 동원해서 모내기 시키는 게 없어졌느냐? 그대로 있어요. 단 뭐이 달라졌느냐? 중앙에서 모든 학교들에 외국인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서 애들 모내기 시키지 말고 외국인들이 안 보는데 뭔데 갖다서 시켜라 하니까 선생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왜 뭔데 가서 시키느냐. 그러니까 야 다른 나라에선 절대 이런 걸 보면 안 된다. 이건 노동, 애동, 아동, 노동 착취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선생들도 아 소데스까.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북한을 계속 비판하고 너 그렇게 하는 거 나빠.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이야기하면 그걸 듣는 북한 사람도 잘못인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지? 보고 이게 잘못이네. 바꾸자. 하는 걸 해서 결국은 비판이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걸 아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이건 내정 간섭이다. 일체 북한에서 뭘 하든지 우리는 보지 말고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북한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눈을 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でそのようなその事情が分かってではその子どもたちにどうして農作業するのをやめたのかというと、それは引き続いているわけでただしその変化が出てきたのはその外国人の乗った車の通る道路脇で農作業させるなと見えないところを奥地の方に子供を送ってそこでさせると道路脇でさせるんじゃ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だそうです。で、このように外側からの北朝鮮に対する批判というのがやっぱりさまざまな影響をし何らかその変化していくきっかけを生んでいくんだと。ところが今のイ・ジェミョン政権の北朝鮮政策はもう北朝鮮については見ざる言わざる聞かざるでもう内政干渉しませんやめましょうもうこれではダメだと。いやすいませんもう時間があれですね。いやそうねすいません全く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ね五味さん最後にお願いしてこれでひとまずで後ほどまた夕食会ご一緒していただいてその場でねお聞き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ね。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민영지라고 합니다. 옛날에 신문사에서 근무했고 그 고용희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고용희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짤막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님은 언젠가 김정은이 전제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고 어떤 그 시기, 어떤 시기에 들어가면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まあ、ゴミさんからのご質問は、まあ、その低4さんいずれその近所の公用費について公開するだろうと見立て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いかなる条件が整えばそのようなことになるとお考えですか？ 지금 북한에서 고영이와 함께 만수대 예술단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아직도 만수대 예술단에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고영이가 출연했던 만수대 예술단의 기본 무용, 저국의 진달래, 그게 다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10년만 좀 더 지나면, 한 5년 고영이 때 만수대 예술단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다 퇴직해서 집에 들어가거나 늙어서 죽거나 이제 다 없어질 거고, 그때 당시 고영이가 무용돼서 했던 저국의 진달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북한에 없을 겁니다. 그때 고영이가 나오면 사람들은 아마 뒤에 그 맨 마지막에 고영이가 연설하는 장면 그것도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사진으로만 고영이를 보면 고영이가 무슨 여성인지, 왜 그 성군조선의 어머니에는 고영이가 만수대 예술단 배우였고 저국의 진달래 무용의 주인공인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고영이가 귀국자였으며 그 다음에 만수대 예술단 배우였으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거나 집에다 들어갔을 때 저는 그 고영이를 공개할 거다. 어느 때든지. 왜 김정은은 이 자기 어머니를 공개하려고 대단히 지금 그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를 좀 시간으로 지나가는 길을 기다리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いずれ時が経って公用費がそのマンスデー芸術団のお弁当だった時代のことを覚えてる人が、まあ、現役でいなくなったら様子見て、出してく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ことです。大変すみません、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なんかもう改めてこの機会いただいた帝王さんに感謝したいと手紙